반갑습니다. 거승님도 반갑습니다. 금탐님도 반갑고, 빵장님도 반갑고, ST파워님도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벌써 목요일이네요. 며칠 전에 제가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한 건데 벌써 목요일입니다. 참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원더풀리 형님도 반갑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세월은 빨리 가는데 해놓은 건 없는 것 같고, 또 주식시장에 마음은 급하고 돈은 빨리 벌고 싶는데 돈은 안 벌리고, 여러분들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먹님도 반갑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만 급해지고 계좌는 돈이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더 차분하게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관심 가지고 한번 매매할 만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미국의 3대 선물지수는 약보합 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과 그 다음에 코로나 확산 우려감 속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70포인트, 퍼센트로는 0.65%가 하락을 하면서 26,119포인트로 4일만 거래일 4일 만에 하락세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4포인트, 퍼센트로는 0.15%가 상승해서 9,91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11포인트가 하락한, 퍼센트로는 0.36%가 하락하면서 3,1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플러스 출발 후 그 다음에 장중에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심한 변동폭을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들이 보면 최근에 변동폭이 상당히 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장세, 변동폭이 큰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내동매매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동매매 잘못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변동폭이 클수록 여러분 더 차분한 투자가 요구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0.42달러가 하락하면서 퍼센트로는 1.0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7.9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렌트 북해산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0.35달러가 하락하면서 퍼센트로는 0.85%가 하락하면서 40.6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유가가 하락한 배경을 보면은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미국 원유 재고가 122만 배럴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펙에서 여러 가지 여러 의견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펙에서 보면은 금년도 원유 수요 전망은, 세계 원유 수요 전망은 연초의 계획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오펙에서 그랬습니다. 하반기에 원유 섹터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펙은 또 금년 하반기에도 최근에 합의한 그 산유 감축안 오펙 플러스 공급 축소 현상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펙에서 석유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하락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값은 어제 온스당 0.90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약밥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스당
$1,73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금값이 이 약보합세를 보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오르건,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금값은 약보합을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는 97.12로 0.7% 정도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산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였다. 그 다음에 국채는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감 때문에 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리고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됐죠. 경제지표는 5월 신규 주택 착공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4.3%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 그런데 4.3% 증가를 했지만 올가의 예상치는 하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택 신규 착공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서 상승 업종은 3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상승을 했고 소비재 업종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IT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 업종은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3.28% 큰 폭의 조정 상승을 보였고 금융주들도 최근 너무나도 출렁거립니다. 주가들이 보면은 금융주들도 어제 1.3% 정도 하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부동산 업종 오타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업종 등 8개 업종이 어제 하락을 했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어제는 3개 업종만 상승을 했다. 그리고 8개 업종이 하락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헬스케어 업종은 어제 약밥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의 하락을 보였다. 헬스케어 업종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비욘드 비트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식물성 버거를 판매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노스도 강세를 보였는데 노스가 뭐를 해서냐면 주택 관련 자재를 파는 업체인데 어제 목표가 상향 조정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항공 관련주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델타 항공 같은 종목들이 다 2, 3% 정도 하락을 했고 크루즈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 이와 같이 경기 민감주들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하락을 했다. 반면에 언택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플러스 0.98 정도 기록을 했고 넷플릭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언택 관련주 대표주라고 해서 넷플릭스가 어제 2.67% 상승을 했고 페이스북은 약보합 정도 애플도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애플은 마이너스로 반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니까 애플은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약세로 반전했다. 그 다음에 구글, 알파벳은 0.42% 상승하면서 어제 빵주들은 보면은 좀 혼조세를 보였고 넷플릭스가 어제 빵주 중에서는 제일 강하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0.98%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은 강밥 정도,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약밥 정도, 그 다음에 퀄컴은 강밥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0.94% 상승을 하면서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 흐름은 좀 양호하게 전개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주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15% 하락을 했고 존슨앤존슨이 그제는 좀 강세를 보이는데 어제 약밥을 보였습니다. 0.3% 하락을 했고 하이자는 0.48%를 상승하면서 어제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약밥 정도를 보였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럼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소폭의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한 배경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그 경기 부양책이 좀 유럽 증시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어제 유럽전에 그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0.1% 정도 증가세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 경제 지표는 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그제는 상원에서 청문회 참석했고, 어제는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하원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거의 언론적인 발언만 했고,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제하고 어제 그 파월 의장 그 청문회에서 이틀 연속 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는 늘고 있지만 미국은 강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미국 경기는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한 단계다. 그래서 현 정부는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패드는 그렇게 연방준비위원회는 패드는 가계 기업 보호를 위해서 모든 정책을 강구하겠다. 미국 모든 가계와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미국 금융시장은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파월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는 언론적인 이야기만 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WTO 세계보건기구가 텍사메타손입니까? 그 치료제 영국에서 그 근육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다. 좀 발표해가지고 어제 유럽 증시 상승에 좀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가 제가 보면 백신이나 좀 빨리 나왔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그냥 약간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치료제가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또 중요한 기사가 이제 미국의 그 대선을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지금 경합주 6개 주가 있는데 이 경합 6개 주에서 2주 전보다 트럼프 지지율이 더 하락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경합주 6개 주에서 보면은 바이든이 48% 정도, 트럼프가 45% 정도 나오면서 2주 전에 한 1%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3%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는 반 트럼프 세력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탈 세력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내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너셀 2000 지수, 그러니까 너셀 지수는 중소형 지수를 말하거든요. 중소형 지수가 어제 중소형주들이 1.8% 정도 좀 큰 폭의 조정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제가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애리조나 이쪽에 남부하고 서부 쪽에 그 지역에 지금 코로나 그 입원 환자 수가 지금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특히 그 텍사스 쪽에 보면은 지금 그 코로나 입원 환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학교 그다음에 교통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 중국에도 지금 베이징이 상당히 지금 비상 상태에 돌입한 상태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국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로 보고 있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이 3번 등장한다. 그런데 2번 등장이 끝났습니다. 어제 오늘 끝났고, 그다음에 19일 날이면 이제 마지막 주말에 이제 내일 저녁에 19일 날 저녁에 또 이제 연설이 한 번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제신문은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오늘 경제신문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발 호재에 이어서 어제 5G 장비 업체들이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공매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0월달인가? 9월달에 9월 16일 날입니까? 공매도 이제 금지 기간이 16일까지 정해져 있죠. 9월 16일.
그 전에 이제 8월 달에 공매도에 대한 금융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최종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얘기가 좀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이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동산을 규제하면은 앞으로 부동자금이 증시로 더 유입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은 시중에 풀려 있는 역대 최대 수준의 부동자금이 대체 투자재인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 특히 이제 4월 말,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현금, 저축성 예금, MNF 등의 1년 미만 수신성 자금을 합치면은 부동자금이 지금 사상 최대 1130조 원이 있답니다. 이 1130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증시로 올 가능성이 크다. 예, 부동산 쪽에는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제로금리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금리가 지금 개판이도 그 1000만원 은행에 1000만원 정도 1년에 1년 예금을 해놓으면 나오는 돈이 약 7만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 지금 재테크를 거의 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저금 시대에 주식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35조, 그러니까 금년 들어입니다. 금년 들어서 35조 8천억을 매수했다. 순매수를 했다. 최근 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좀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면은 저는 보면 올 들어 주식형 펀드 12조 원이 이탈을 했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펀드가 이탈한 이유는 수익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펀드들의 잦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은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펀드가 이탈한다는 이야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시장도 좀 기관 투자가들이 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을 좀 잘 관리해가지고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주면은 우리가 직접 투자를 안 하고 간접 투자를 해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기관 투자들을 좀 너무 못 믿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들어 개인 직접 투자가 50조 원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펀드 설정 금액가 자금 이탈이 1981년 이후로 최대 금액 이탈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더위가 더가오자 롯데하이마트가 주가가 흐름이 좋다. 어제 롯데하이마트 주가가 한 10% 올랐죠. 폭염 예고에 따라서 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에 롯데하이마트가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부발 호재 5G 장비가 상승했다는 이야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500억 규모의 추가 정정 예산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또 호재를 적용했고,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리면 그랬죠.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과 화웨이하고 협력 관계를 허용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좀 완화시킨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5G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 회장이 인터뷰했는데 세계 최초로 가장 빨리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 제넥신이. 그것은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열심히 지금 제넥신이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군당이 지금 급성 췌장염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관광 개발이 최근 3분기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제주 복합 리조트를 9월에 개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00일 남은 그 시한부 공매도 금지가 8월 공청회에서 열리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금융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제도는 앞으로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는 얘기, SOC와 5G망에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 그 경업주는 급락을 했지만 북한 도발에 코스피는 꿋꿋했다. 그럼 타격이 없었다. 비텍이나 스페코 같은 방산주가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경업주인 아난티 같은 종목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 리스크는 트럼프가 어떤 대응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 북한이 이제 레드라인 앞으로 어떤 도발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 리스크는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에서 나왔습니다.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코스피가 뭐 3.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금방 회복했다. 뭐 연평도 폭격 사건, 그 다음에 개성공단 폐쇄도 하락 후 북한 리스크는 주가가 10일 안에 정상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중국 베이징 사실상 폐쇄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감염이 시작된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베이징하고 다른 도시하고 이제 교통편을 다 취소시켰다는 얘기.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했다는 얘기. 6일간 누적 확진자가 140명, 6일간 누적 확진자 140명에 육박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북한 개성 폭파는 전주국에 불과하다. 뭐 서울을 불바닥으로 만들겠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북한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인도하고 지금 국경 지역에서 지금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 그 모다 총리도 도발 때는 맞대응을 하겠다. 인도의 모디 총리죠. 모다가 아니라 모디 총리가 도발 때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 45년 만에 국경에서 지금 유혈 충돌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군이 20명 사망했다는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금년도 성장률을 낮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의 5월 수출이 28%나 급감을 하면서 일본 수출이 11년 만에 최악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불화수소 규제 1년 만에 SK 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SK 머티리얼즈가 어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차 생산 차질 2기 그러면서 현대차 2차 협력업체 명보산업이 좀 지금 이태롭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경제신문은 이 정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여러분들의 관심 가질 만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많은 분이 오셨네요. 여러분들 꼭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꼭 행운이 함께 하신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숨고리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우리 시장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북한 리스크는 일시적인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증시가 장중에 크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내동매매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특히 미국 증시가 어제 4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좀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최근에 미칠 수 있는 수급을 보면은 기관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금들의 매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우리 증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들의 매매 동향을 체크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유동성 상승은 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 좋은 종목 그리고 성장성 있는 종목 중으로 종목 슬림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업종별 섹터 내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계속 매수하는 종목은 중장기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을 가질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해드렸던 IG라는 종목은 주가가 제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권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권에 있다. 아이진 그래프가 너무 길게 쳐졌네요. 바닥권에 있다. 이 종목 같은 거 매수하면은 주가가 바닥권 탈출을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5G 관련 중에서 제가 5G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랬죠. 5G 관련 중에서는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바닥이다. 바닥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오이솔루션도 매수해가지고 좀 한 2, 3개월 가지고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업체 중에 여러분들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더구전자 여러분들 제가 이때쯤 한번 소개해줘가지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제가 이때쯤인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더구전자는 휴대폰 부품 업체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애플에 주로 많이 납품하고 있고 특히 더구전자는 1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구전자로 보면은요 1분기 실적이 작년 영업이익이 124억 나왔는데 1분기만 벌써 50억이 나왔습니다. 다른 휴대폰 관련주들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았는데 더구전자는 실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애플이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좀 밀렸지만 더구전자는 최근 거래량을 봐서는 이 정고점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더구전자 여러분들 이번은 정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구전자도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도움이 됐다면 7번이나 감사 수고 한번 눌러주시고 하면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넣고 밟고 끝. 음식물 처리기는 당연히 웰룩스.